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주제네요. 자, 시청자 질문이고 광주 청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광주 청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TV를 보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부모 형님이 보시기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지역 소멸 그리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붕어 형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은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제도를 여기 포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금을 당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일단 어디서 내가 이거를 이제 가져왔냐면 행안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 네. 참 행안부가 일이 많은데 이런 거 신경을 쓰네요. 이거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죄송한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하죠? 참 행정안전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소방 말고도 이렇게 국민의 어떤 질서나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개개인의 고향 사랑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 여러분, 한 팩트로 얘기할게요. 이건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세게 얘기 되겠죠? 예. 아니, 고향에 일자리가 없어서, 비전이 안 보여서, 떠난 이들에게, 무슨 고향 사랑입니까? 아니, 고향에 왜 떠났어요, 여러분? 고향을 왜 떠났어요? 고향이 좋았으면 떠났겠냐고. 응? 고향이 먹고 살만 했으면 여러분 떠났습니까? 남아있었겠죠. 고향에 나도 남아있고 싶잖아. 근데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 일단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죠, 일자리. 사실 여러분 고향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죠, 일자리. 고향 있어봐야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경쟁도 치열하고. 내가 가진 전공으로 공장에서 고향에서 뽑아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있던 정도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타지로 간 사람들. 고향이 정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향 떠나신 분들 좀 계시죠? 고향 이제 떠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고향을 사랑하십니까? 떠나신 분들은? 근데 고향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죠? 누구나 다 고향 사랑은 있겠죠. 내가 태어났고 나고 자라는 것이니까 고향 사랑은 있을 텐데 이걸 왜 돈으로 매깁니까? 그래요? 이걸 왜 돈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아니 그냥 마음으로 가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고향이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타지에 있더라도 내 고향 생각나고 고향에서 나고 자란 추억이 있고 고향 친구도 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왜 돈으로 매기냐고, 돈으로. 그걸 왜 돈으로 해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고향 사람이 고향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고향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내가 베풀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런 분들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자체에 베풀어야 되죠? 이걸 왜 돈으로 지자체에 내가 베풀어야 되냐 말이야.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정말 이거 진짜 누구 생각 속에 나온 거지, 진짜. 어? 안 그래요? 그냥 고향을 사랑한다, 고향에 와가지고, 고향이 이제 뭐, 알고 지낸 사람도 한 번씩 보고 밥 먹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고향 사랑이죠. 참,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도저히 이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여러분 죄송한데, 정의책 얘기하실 거면 그냥 바로 원스타이크 하우스 보내버리겠습니다. 예, 경고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고향 사랑을 위해, 네, 돈을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예. 뭐, 고향 떠나가지고 정말 떵떵거리게 살면 모르겠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지방에 살 때보다 더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증선이. 그거하고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어. 뭐,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까지 가신 분들, 아니, 수도권에 가신 분들이, 뭐, 나름 이제 자리 피고, 터전 가꾸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힘들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지방을 떠나가 서울 가시면 더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빠질 분들 많이 보여. 자빠질 분들. 내년에. 그런데 고향 사랑 기부금을 뭐 돈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있겠 돈 있는 분들. 근데 과연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 사실. 고향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의 고향을 떠나서 뭐 서울로 왔어요. 일자리로 왔는데 대부분 한번 생각해봐.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가면 뭐 전세부터 시작합니까? 월세죠 월세. 그것도 이제 뭐 목이 좋고 지하철까지 가까운 그런 월세가 아니라 그런 월세는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더 변두리로 가죠. 변두리로 갑니다. 점점 변두리.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월세가 50 이상 나오죠. 뭐 생활비까지 이것저것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에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 중에 돈을 못 모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모아도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고향 사랑을 위해서 기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기금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부단체 중에 이미지가 좋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투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는 기부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기문화가 좀, 기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인데, 정작 기부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 돈에 인색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기부를 통해서 돈을 투명하게 써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부단체들 세무조사하면 다 틀릴 겁니다. 멀쩡하지 않을 곳 없습니다. 왜냐? 돈을 정상적으로 썼으면 투명하게 얘기하겠죠. 이러고 생각해봐. 기부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돈을 썼다. 정확하게 썼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얘기 못 할 겁니다. 캥기는 게 많습니다. 기부 단체는 우리나라에. 어? 다 횡령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제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가면 우리가 왜 기부를 안 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든 분들한테 돈이 온전히 다 가면 좋겠지만 온전히 다 안 가니까 그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모이니까 이제 큰 돈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도 옷바라지 않는 돈 쓰고 여행 가는 돈 쓰고 그렇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잖아. 얼마를 기부를 해서 이 돈을 얼마를 다 썼다.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엉뚱한 돈 쓴다는 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기부단체 중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이미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남들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직접 도와줘라. 그냥 어디 모금장치에 돈 넣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면 정말 그분들 진짜 도와줄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그냥 기부단체를 통해 돈을 넣고 도와주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런데 기부를 해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정서가 별로 안 좋은데, 어, 고향 사랑한다고 기부하면, 모르겠어요. 난 이거 좋은 반응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반응. 음. 이게, 저는 장담하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로 뭐 돈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역 발전에 뭔가 크게 도움되진 않을 거예요. 이거 모아서 얼마나 된다고. 음. 괜히 이 돈을 가지고 또 엉뚱한 데 또 이제 뭐 횡령하거나,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데 썼다가 걸리겠지 또. 음? 걸려가 뉴스 나오면 사람 다 안 하겠죠. 꼭 항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돈을 뭔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모금함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삥땅짓 했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사가 나오잖아요. 난 이거 이 일도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다 하잖아요. 243개 다 하죠. 요 중에 먼지 안 나는 데 있을까? 시군 다 하는 건데 먼지 안 나는 데 있을까요? 다 공개적으로 정말 10원 한 푼 없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 추적 같은 거 다 남기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기부단체에서 이런 병크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어떤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간단합니다. 지방재정 확충하고 하려면요. 그냥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산업 유치하면 됩니다. 이런 것보다. 이런 짜잘한 것보다 지역 발전을 기대한다면 정말 지역에 뭔가 먹고 살수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 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애초에 젊은 사람들이 저 고향을 왜 떠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말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썼는지 우리한테 밝혀주지도 않잖아요.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아. 개개인들 어떤 벌이 상황도 그렇게 이제 녹록치 않아요. 근데 고향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제 기부를 해라.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땐 시기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좋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야심차게 준비하셨겠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이런 기부제가 있어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